오늘의 리뷰는 웹한정판 메탈로보톤 건담 에피온 22년 6월 달에 14,500엔으로 출고가 됐습니다. 근데 제가 그동안 받기는 일찍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그동안 리뷰를 안 한 이유가 애정이 짜게 식다 못해 거의 반쯤 사라지다 못해가지고 못했는데 이게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죠. 이제 리뷰 전에 분량 체크 겸 해서 한번 열어봤습니다 라고 한번 이제 피규어 리뷰할 땐 이야기를 하는데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 V자 블레이드 안테나가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삐뚤 너무 대놓고 삐뚤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순간 현타가 갑자기 시계 잠깐 왔었어요. 그래서 샀는데 리뷰를 안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리뷰를 하게 됐습니다. 뭐 무엇보다 이제 10월 달쯤이면은 데스 사이즈 헬도 이제 출시가 되기 때문에 에피온을 리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더 늦으면 안 된다. 빨리 리뷰해야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에피온을 또 애정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동안 이제 건담 게임도 좋아했잖아요. 근데 건담 게임의 주캐였습니다. 주캐였다 보니까 더더욱이 애정도가 있는 애예요. 근데 이제 물건을 딱 받았더니 이제 블레이드 안테나가 삐뚤하더라. 거기서 좀 충격을 먹었죠. 메탈 로보톤이다 보니까 이제 뭐 안쪽에 프레임 쪽에 합금을 사용하는 부품이 꽤 많습니다. 발목부터 해서 무릎 인근, 고관절 전체, 몸통과 어깨, 팔꿈치 일부에 또 합금을 사용하는 게 눈에 띄죠. 자, 그럼 개봉을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진짜 충격을 먹었던 게 꺼내자마자 딱 알 수 있어요. 뭔가 이상해. 뭔가 이상해. 블레이드 안테나가 뭔가 이상해. 꺼내자마자 블리스터 상태에서 제대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눈에 띄더라고요. 블리스터 자체는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는 베이스와 이제 빔 소드 파츠들, 빔 이펙트 다 들어가 있는 형태고 매뉴얼 한 장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품을 전부 꺼내봤습니다. 근데 구성품을 꺼내면서 제가 일단 에피온의 가동을 좀 체크를 해봤어요.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윙제로 때 이제 흉부를 숙일 수 있는 기믹이 있는데 제가 리뷰에서 못 보여드리고 따로 사진을 올렸잖아요. 그런 게 있나? 너무 뻑뻑해가지고 보여드리기 힘든 게 있나 봤더니 있더라고요. 일단 허리부터 체크를 해봤는데 허리는 뭐 크게 그런 게 아니었는데 발목이 이따가 가동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구성을 봐야 하니까 구성 일단 베이스 그리고 이제 변형했을 때 사용하는 조인트 히트로드가 두 종류 들어가요. 하나는 이제 발열 상태, 하나는 일반 상태. 그리고 손이 총 하나, 둘, 세 종류. 그리고 검은 색깔, 건메탈 컬러로 되어 있는 이 손이 있는데 요거는 윙제로용입니다. 윙제로와 에피온을 특정 포즈를 위해서 들어가 있는 손인 거죠. 그거랑 이제 쉴드, 그리고 빔소드, 빔소드용 케이블, 그리고 빔소드 이펙트들 들어갑니다. 일단 베이스 같은 경우는 그 에피온 시스템 같은 느낌으로 또 위에다가 프린팅이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좀 이제 취향이네요. 요건 상당히 취향입니다. 마음에 드는 그런 프린팅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보조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는데 보조 스탠드는 뭐 히트로드라든가 빔소드 액션을 취할 때 좀 이제 보조해주세요. 처지지 않게 좀 이제 보강을 위해서 들어가 있는 스탠드. 그리고 MA가 돼서 사용하는 거는 윙제로 때랑 똑같이 뭐 몸통 자체를 받쳐주는 그런 조인트 같고요. 쉴드 자체는 뭐 심플하죠. 딱 쉴드 자체만 놓고 봤을 땐 굉장히 심플한 형태에다가 나름 그래도 뭐 이런 덕트 디테일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고 내부에는 조인트 하나랑 좀 심심한 게 된 것 같아요. 내부는. 근데 이 안쪽에다가 이제 히트로드를 장착을 시켜줄 수 있는 거죠. 히트로드를 이렇게 안쪽에 조인트에 맞춰서 장착을 딱 이렇게 끝내주고 나면은 안쪽에 채워지면서 히트로드가 주주주주죽 이렇게 생기게 되죠. 히트로드 자체는 이제 리드선으로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통상 형태의 히트로드죠. 여기에 그래도 나름 중간에 도색도 더 포함돼가지고 색깔도 잘 맞춰주고 있는 게 눈에 띄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다시 분리해서 발열 상태. 자, 이렇게 메탈릭 이거는 오렌지 골드 같은 컬러? 되게 진한 컬러로 되어 있네요. 지금 보니까 레드 골드 같은 묘하게 그게 달궈진 것 같은 컬러를 위해서 이렇게 메탈릭 컬러를 쓴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조형은 같은데 색깔만 다른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에피온이 공격할 때를 보면 이렇게 발열돼서 붉게 빛나고 있는 히트로드를 내던지기도 하죠. 그리고 빔소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스커트에 장착을 하죠.
그래서 이 뒤에 동그란 부분이 스커트에 장착되는 부분이고 얘가 이제 빔 소드 부분인데 이렇게 빠지게끔 되어 있죠. 얘는 스커트에 그대로 장착이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에너지 케이블을 사용을 하는데 이 케이블 비닐봉투로 따로 포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을 떼서 하나는 소드 쪽에 하나는 이제 스커트에 장착되어 있는 요거 생각보다 좀 고정성이 좀 약하네요. 이 부분 일부러 이렇게 약하게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소드가 포지 잡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이 선 때문에 연결되어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약하게 한 건가? 근데 너무 약한데 이거는? 보세요. 이렇게 뒤집으면 빠져요. 정작 이제 소드 부분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잘 연결이 되네요. 그리고 빔 소드 이펙트 요게 이 통상 형태 빔 소드 에피온의 빔 소드는 길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통상 형태 같은 경우는 13.5cm네요. 정확히 13.5cm고 이제 최대 출력으로 파워를 키운 게 얘가 21cm네. 와 뭐야 이야 거의 7cm가 커지는데요. 굉장히 커지네요. 그래서 둘을 비교해보면은 어마어마한 사이즈 차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손인데 어차피 이건 무장손이니까 넘어가고요. 편손이 정확히 똑같지가 않아요. 이건 에피온용 편손입니다. 근데 뭐 이제 조인트의 각도나 이런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조인트 각도 살짝 이렇게 손을 뻗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인데 엄지손가락의 각도가 이상합니다. 오른손에 들어가는 건 엄지손가락이 좀 더 길게 뻗어 있죠. 근데 왼손에 들어가는 건 조금 짧죠. 이게 특정 그 공식 포즈에도 나와 있는데 특정 포즈를 위한 건데 이 오른손은 이 윙제로의 팔을 잡기 위함이기 때문에 좀 공간이 넓어요. 근데 왼손은 지금 함께 부속되어 있는 비슷한 모양의 이 손이 있죠. 얘는 이제 윙제로 거거든요. 이 윙제로와 이렇게 깍지를 끼기 위한 요 손입니다. 이런 식으로 깍지 끼는 포즈가 나온단 말이에요. 애초에 오프닝인가에도 나오고 이제 실제 공식 포즈에도 이 포즈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위한 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남은 거 요 이제 손목 마개인데 이거는 변형할 때 쓰는 거기 때문에 변형할 때 손이 필요 없으니까 손 빼고서 얘를 끼워주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변형할 때 써보도록 하고 본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에피온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메탈로보톤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사이즈가 좀 크죠. 약 15cm 고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HG 건프라랑 놨을 때 설정상 에피온이 더 작음에도 불구하고 사이즈가 144분의 1 건프라보다 큽니다. 좀 많이 크죠. 머리 한 2개 가까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크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메탈로보톤 특유의 그 약간 애니메이션스러움과 약간 윙 시리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더 애니메이션보다 두껍다고 해야 될까? 좀 두께감이 좀 있더라고요. 두툼하다는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치만 날개는 에피온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날개 모양 자체가 요건 좀 이제 풍성하게 좀 크게 나온 듯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근데 지금 살짝 휘청휘청하잖아요. 이거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아까 발목이 뭔가 이상해서 막 이제 만진다 그랬잖아요. 만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발목 뺐다 꼈다 했더니 지금 약간 발목의 고정성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자 그리고 대망의 머리. 제가 박스를 열자마자 짜게 식어가지고 현타가 시게 와서 리뷰를 한참 미루게 된 원인 블레이드 안테나가 그냥 봐도 아무리 봐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봐도 삐뚤어진 이 상태. 제가 이게 약간 삐뚤어진 거면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요. 이거는 박스 열자마자 블리스터까지도 않았는데 뭐지? 삐뚤어졌는데? 이러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충격이었어요 전 이거 진짜. 그래서 이게 나만 이런가 하고 다른 리뷰 찾아보니까 이건 명백한 불량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직구를 하는 바람에 교환이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뭐 별 수 없죠. 뭐 그냥 먹죽해야지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도. 자 그럼 블레이드 안테나 삐뚤어진 거는 둘째 치고요. 생긴 거 이거 잘생겼습니다. 에피온 카리스마 있게 생겼어요. 요 특유의 요 이제 턱 부분 턱 라인이 붉은색인 것도 이제 굉장히 강렬했고요. 그리고 헤이세이 3연작 특징인데요. 윙, G 그리고 X 특징인데요. 메카닉들의 특히나 주역기들 중에 대부분이 이렇게 귀가 길어요. 귀가 굉장히 길어요. 윙제로도 귀가 길고요. 그리고 뭐 마스터 건담도 귀가 길죠. X로 넘어가면 또 이제 버사고 쪽이 또 귀가 길어요. 그래가지고 헤이세이 3연작들이 다 약간 얼굴 실루엣이 요게 또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몸통. 몸통 쪽 정중앙에는 요 클리어 파츠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약간 안쪽에 이게 디테일 같아 보이는데 자세히 볼까요? 이거는 디테일이 맞는 거죠? 접착제 자국이 아니죠? 저 내부, 클리어 내부에. 묘하게 약간 기계적인 느낌이 살짝 보이네요. 약간 이렇게 살짝 이렇게 틀어보더라도 내부의 디테일을 좀 구경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느낌. 요거 좋네요. 그리고 북부 디테일. 약간 버사고가 연상되는 그런 느낌? 약간 송곳니처럼 생긴 요 검은 색깔 디자인에다가 굉장히 흉부 덕트가 눈처럼 생겼어요. 사납게 생겼습니다. 묘하게 좀 약간 악역스러운 그런 디자인. 놀랍네요. 요거는 좀. 그리고 팔 부분. 어깨는 요 검은색 부분이랑 이 본체 붉은 부분이랑 파츠 분할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꽤 깔끔했다. 그리고 어깨 바깥쪽에 보면은 이렇게 플랩이 가동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가동해서 좀 더 액션 포즈를 취하거나 할 때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취해줄 수 있다라든가, 팔 가동을 할 때 이 팔 덕트 부분 있죠? 여기는 또 가동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나중에 요 내부가 다 가동을 하기 때문에 가동할 때 편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팔 부분은 정면에 이 발톱이 있습니다. 모빌아머 상태가 됐을 때 여기가 이제 발톱이 되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가동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 기본으로 주먹손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반 부분, 이쪽은 마킹이 좀 더 많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아까 보면은 흉부에도 마킹 하나, 어깨 쪽에도 좌우에 마킹 작게 하나씩, 여기 보면은 라인이 이렇게 마킹이 붙죠. 근데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아예 좀 여기저기 네 군데다 붙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좀 디테일을 좀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옆에서 봤을 때 약간 용의 꼬리 같은 느낌의 고관 부분의 디자인, 이것도 좀 취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조인트가 드러나 있기도 하고, 여기가 이제 스러스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변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마킹까지. 그리고 뒤쪽 스커트 같은 경우도 마킹이 포함되어 있고, 딱 봐도 좌우로 갈라지겠구나. 네, 변형할 때 갈라져야 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살짝 갈라보면은 이렇게 좌우를 갈라서 이렇게 한쪽을 벌려보면 안쪽에 이제 프레임과 함께 가동축이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리 쪽, 이제 여기가 변형했을 때 쌍두룡의 목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허벅지 디자인이라든가 정강이 쪽을 보면은 약간 날개 돋은 듯한, 약간 뭐라 그러지, 요거를 드래곤의 목 윗부분에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날개가 달려있는 게 특징이고, 다리 쪽 같은 경우는 마킹이 유독 많이 들어가요. 좌우로 다 라인이 들어가고 날개 쪽에도 다 마킹이 들어가는 등 굉장히 좀 신경 쓴 거를 알 수 있어요. 다만 이제 MG 프라모델 에피온을 만져보신 분들은 여기가 아마 파손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거기는 또 MG는 여기 가동까지 하거든요, 요 날개가. 근데 얘는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또 날카롭기는 또 날카롭습니다, 끝부분이. 그래서 취급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자세히 보면은 허벅지의 디테일도 어느 정도 또 안쪽에 패널 라인이 들어가 있다거나, 그리고 투톤으로 도색되어 있는 부분, 무릎 주변 요런데, 그리고 쭉 내려가면은 이제 중간중간 드러나는 부분에 또 투톤 형태라든가, 나름 또 발 부분을 보면은 요 발등에 금색 부분이나 나중에 이제 변형했을 때 눈처럼 변하는 요 부분에 또 클리어 파츠가 쓰였다거나 안쪽에 요런 게 좀 눈에 띄고요. 뒤쪽을 보면 좀 심플합니다. 뒤쪽은 많이 심플해요. 특별히 막 이렇다 할 패널 라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뒤에는 마킹이 없네? 이런 느낌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합금들 쪽을 봅시다. 발목 안쪽에 기본적으로 발목 관절부, 커버 말고 요 아래쪽 발 쪽은 다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좀 올라가면은 이렇게 무릎 쪽, 무릎 관절은 전체적으로 또 이제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게 눈에 띕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봤지만 요 골반 내부 완전히 다 이제 가동축까지 다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였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적어도 윙제로 때는 한쪽은 합금이었는데 이번엔 팔꿈치 위아래는 그냥 일반적인 플라스틱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에만 합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이진 않지만 이 몸통 복부 내부에도 일단 복부 쪽, 이 흉부까지도 합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팔관절 쪽엔 합금이 없더라고요. 요 바깥쪽에는 있는데 정작 이 볼관절 쪽엔 합금이 없었어요. 그리고 백팩 쪽 보면은 가장 무게를 지탱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딱 여기에만 합금이 쓰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대로 백팩 잠깐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단 버니어 부분이 볼관절이어서 어느 정도 가동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요것도 좀 그래도 가동을 하네 같은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날개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음에 들었던 점이라 그러면은 메탈릭으로 된 포인트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요런데 중간중간 요런 부분들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요. 날개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이제 마킹들이 라인 마킹들이 포함된 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마디마다 다 들어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동이 참 좋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뒤로 꺾는 거는 약간 제약이 좀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나름 또 회전도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바깥으로 벌리는 거는 뿌리 부분이 한번, 날개 부분에서 또 한 번, 그리고 날개 자체도 마디별로 다 움직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은 어떨까? 일단 목 부분 고개를 돌리는데 생각보다 크게 불편함 없이 돌아가더라고요. 정작 고개를 이렇게 좌우로 꺾어주는 거는 이거는 귀가 요 어깨에 닿아가지고 안 되거든요. 돌리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개를 드는 것도 좀 불편합니다. 귀가 역시 어깨랑 걸리기 때문에 고개를 드는 게 굉장히 불편해요. 오히려 이제 숙이는 건 차라리 낫죠. 훨씬 낫죠. 정말 단순히 귀랑 어깨 요 공간 있죠.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것 때문에 목이 관절이 두 개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드는 건 좀 많이 불편하다. 그리고 어깨 부분, 어깨 프레임 쪽은 살짝 앞으로 빠져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팔 이렇게 가동하는데 큰 무리가 없고요. 어깨 장갑 이렇게 크게 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팔을 옆으로 들면은 그래도 90도 정도까지는 옆으로 들어줄 수도 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중관절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굽혀집니다. 애초에 팔 앞쪽에 이 발톱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렇게 딱딱딱 직각으로 꺾는 건 좀 힘들고 이 정도면은 완전히 굽혀진 거랑 똑같죠. 그리고 허리, 윙제로 때처럼 허리를 이게 흉부를 숙일 수 있는 기믹이 있나 하고 제가 허리를 한번 빼봤었는데 일단 그런 건 없었고요. 따로 일단 움직이는 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크게 들고 숙여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흉부 가동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단 옆구리 부분이 이렇게 작지만 약간씩이지만 옆구리 부분이 이런 식으로 살짝씩 가동을 해줍니다. 살짝씩 옆구리가 이렇게 지금 살짝 벌어지는 게 보이죠? 그리고 흉부 가동도 없는 건 아니었는데 숙이는 건 없고 드는 게 있었어요. 지금 복부를 자세히 보면은 들릴 때 복부가 따라 올라옵니다. 잘 보면 요렇게 살짝 이렇게 살짝 들리죠? 지금 이게 다예요. 근데 가동하는 게 얘가 다였어요. 힘을 아무리 줘봐도 이게 다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포즈를 취할 때 살짝 도움을 살짝 주는 정도구나. 핵심 가동은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습니다. 근데 움직여도 되게 되게 찔끔 움직이는 느낌이긴 하네요. 그죠? 그럼 고관절은 어떨까? 아까 뒤쪽 스커트도 참 좋은 게 그래도 나름 안쪽에 볼관절로 좌우로 고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커트를 뒤로 움직여줄 수도 있어요. 공간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편이라 역시 공간 확보가 되고 전면부는 완전히 들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축이동이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합금으로 된 볼관절을 사용을 합니다만 허벅지도 회전이 다 되고요. 그리고 힘을 좀 줘야 하지만 확실하게 고관절은 축 이동을 해서 앞으로 쭉 꼽혀 나오는 형태, 크게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고요. 그리고 무릎은 당연하지만 이중관절로 또 완벽하게 굽혀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망의 발목인데 발목의 기본은 볼관절입니다. 요렇게 발을 접어서 보면은 안쪽에 볼관절이 있는 게 보이죠. 근데 분명히 볼 아래쪽에 좌우로 발목을 꺾을 수 있는 축이 존재합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은 축이 꽂혀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근데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안 움직여요. 진짜 아예 딱딱하게 고정돼 있어요. 제가 이거를 그래서 발목을 볼관절을 빼서 힘으로 해봤는데 아주 조금 움직여 볼 수 있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약 한 1-2도 정도 1-2도 정도 움직여 볼 수 있었어요. 분명 요 축관절 공간상 완전히 꺾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반대쪽은 어떠냐? 반대쪽은 더 심했습니다. 아예 딱 이렇게 수직으로 고정돼가지고 축이 움직여주지 않아요. 진짜 힘을 겁나 줬는데도 와, 내 손가락이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움직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안쪽에 보면 관절들이 몇 개 더 보이죠? 이게 이렇게 앞으로 쭉 빼줄 수가 있어요. 변형 때문인지는 몰라도 이게 중간중간
이제 정강이 마디마디마다 이렇게 관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제 이 발톱까지 발바닥에서 꺼내면은 이제 변형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재밌는 점은 살짝 이렇게 연장해서 가동을 시켜주면은 이 안쪽에 또 살짝 도색되어 있는 디테일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었어요. 발목도 그렇고 정강이도 그렇고. 물론 무릎 꿇기가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조심해야 되는 게 이 바닥에 정강이가 닿는 부분, 이 날개에 다 쓸릴 수 있습니다. 이거 얇고 뾰족한 부분이라 이런 포즈 취할 때는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럼 무장들을 장착을 시켜줄 건데요. 일단 빔소드는 오른쪽 스커트에 그냥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 보니까 이거 볼관절이네요. 끼울 때 보니까 볼관절이었어요. 그리고 쉴드 같은 경우는 이 두 개의 조인트로 결합을 하거든요. 일단은 뒤쪽 조인트에 먼저 끼워주고, 생각보다 이 조인트가 잘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잘 각도라든가 힘 조절 잘해야 될 것 같고요. 뒤를 끼웠으면 옆부분을 이렇게 접으면서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전한 상태의 에피온 완성입니다. 에피온을 완성했으니 먼저 리뷰한 윙제로도 가지고 와야겠죠. 윙제로랑 어라? 키가 비슷한 게 아니라 더 작네? 지금 보니까 윙제로보다 에피온이 더 작네요. 메탈로보토는. 그냥 비슷하게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 머리도 더 작고요. 지금 어라? 안면이 훨씬 커요, 윙제로가. 아무튼 이 투샷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좀 감회가 새롭고 두근두근하네요. 자, 무장들도 다 들려줬겠다. 바로 액션 포즈. 빔소드도 전개를 했고요. 사실상 에피온의 무장은 이게 다기 때문에, 근접 특화기 때문에 이게 다예요. 히트로드 딱 이렇게 휘두르고 있고, 그리고 빔소드 이렇게 딱 빼들었으면 끝나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발열 형태의 히트로드라든가 이제 출력을 높인 빔소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잖아요. 일단 히트로드부터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히트로드를 촥 하고 앞으로 뻗는 그런 액션인데, 이런 식으로 히트로드를 약간 꿰뚫는 식으로, 끝부분이 뾰족하니까 꿰뚫는 식으로 그런 느낌? 꿰뚫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거 말고 이제 적을 묶는 포즈도 있죠. 이게 적의 발을 히트로드로 묶는 느낌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그러기엔 히트로드가 좀 짧기도 했고 이 리드선을 구부리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지금 최대로 좀 구부려 본 게 지금 요 느낌이거든요. 지금 이 상태 딱 최대로 구부린 게, 이게 뭔가 좀 더 이게 상대의 발을 묶는다라고 하면 딱 이렇게 원을 딱 그려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더 길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요건 좀 길이가 좀 아쉬울 수 있겠네요, 지금 보니까. 그리고 빔소드를 들고서 적에게 돌진하는 느낌으로 포즈를 취해봤습니다. 에피온 같은 경우는 따지고 보면 이제 히이로가 처음 탑승을 했었잖아요. 히이로 같은 경우는 에피온 시스템도 시스템인데 오히려 에피온이 나중에 불편하다, 나랑은 안 맞는다, 이런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서로 기체를 바꾸죠. 넌 에피온 타, 나 제로 타고 갈게, 이런 느낌으로 바꾸잖아요. 그리고 누구나가 이야기할 수 있는 에피온의 진짜 필살기는 이거죠. 빔소드를 최대 출력으로 올려서 이걸로 콜로니까지 잘라버릴 수 있잖아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이 포즈 딱 취했을 때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싶었던 게, 지금 베이스를 건프라에 쓰는 액션 베이스 1을 가지고 왔거든요. 얘는 다리 사이에 끼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리를 모으는 포즈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리 걸치는 거 가지고 지금 백팩을 걸쳐놨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백팩에다가 대충 걸쳐놨어요. 이 포즈를 좀 제대로 취하려면은 이렇게 백팩에다가 조인트를 고정을 해놓는 게 좋기 때문에 해봤는데 잘 되네요. 이게 좌우로만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없이 서는 것 같아요. 자, 이제 변형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일단은 히트로드, 실드를 분리를 해놓고요. 조인트는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접어놓고, 안쪽에 보면은 이 실드 자체가 꼬리가 되는 거잖아요, 히트로드가. 그래서 이 실드를 뒤에 달아줘야 되는데, 이 달아줄 때 쓰는 조인트가 이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빼보면은 요 작은 핀 있죠? 이 부분으로 또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게 3개 가지고. 그리고 본체는 빔소드를 스커트에 장착한 채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일단 필요 없는 게 손입니다. 손 빼주고요. 처음에 봤었던 요 마개, 아주 작은 마개가 있거든요. 요 마개를 이 손목 볼 조인트에다가 이렇게 끼워서
이렇게 손이 없는 거를 막아준다. 이렇게 일단 손 준비를 끝내놓고요. 이 상태로 일단은 뒤를 봐줍니다. 날개는 좀 불필요하니까 좀 이렇게 벌려놓은 채로 진행을 합시다. 일단은 스커트를 아까 잠깐 봤듯이 이렇게 좌우로 갈라요. 가르고 위로 벌려줍니다. 이렇게 좌우로 벌려주면 공간이 확 생기죠. 그리고 이 뒤쪽 스커트 내부에 보면은 플랩 가동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스러스터 디테일을 좀 더 이렇게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아무튼 그건 둘째 치고 뒤쪽에 이 골반 부분, 이 가동축을 이 다리 전체를 다 들어주면서 완전히 가동을 시켜줄 겁니다. 근데 처음 움직이면은 생각보다 여기가 좀 타이트하기도 하고요. 불편해요, 움직이기가. 무엇보다 불편한 이유가 다리 앞이 뾰족하니까 아파요. 그래서 이렇게 고관절 쪽을 잡고 이렇게 들어주면은 아예 앞쪽 이 고관절 내부 자체가 다 들려 올라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완전히 얘를 뒤집어줘야 돼요. 가동축이 또 있기 때문에 얘를 또 뒤집어서 완전히. 자, 이 내부 합금으로 된 축 자체가 이렇게 축이 일자로 다 펴졌으면 일단 되긴 한 거거든요. 완전히 그러면은 이제 발도 이렇게 접어주고요. 안에서 이제 이빨, 쌍두룡의 이빨도 꺼내줍니다. 그리고 아까 가동 때 했던 것처럼 이렇게 늘려줘요. 서로를 늘려서 이렇게 약간 목을 구부리듯이 해주고 다리도 완전히 뒤집어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 골반 부분이 비어버리잖아요. 이거를 또 꼬리로 채워줄 겁니다. 요 뾰족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이 합금 골반 사이에 들어가고 여기 동그란 부분 보이죠? 이걸로 또 고정을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눕히면서 고정을 해줍니다. 뭐야? 중간 부분에서 이게 처지네. 중간에선 처지고요. 완전히 펴니까 아까는 왜 섰지? 완전히 펴니까 이게 맞는데? 됐다. 건들지 마. 여기서 건드리지 말자. 그리고 발톱을 접혀 있는 거 다 펴서 이렇게 팔꿈치를 굽혀주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을 이제 변형했을 때 사용하는 이 조인트로 흉부, 복부, 스커트, 골반 이렇게 해가지고 지탱을 해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피온의 모비라머 쌍두룡이 완성이 됐습니다. 머리가 2개 달린 용의 모습. 하지만 이렇게 살짝 균형이 무너지 꼬리가 처집니다. 예, 요게 좀 이제 좀 걸리네요. 요게 좀 많이 안타깝네요. 그리고 뒷모습은 언제나 그랬던 다른 변형한 에피온 때도 느꼈지만 골반 뒤쪽은 비어있는 형태. 그리고 이제 스탠드 위에 올리는 게 조금 불편했었는데 이게 고정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잘 보면 스탠드 조인트가 이게 고정이 되게 애매하게 돼 있어요. 그냥 딱 올렸을 때 뭐야 이거 고정 안 돼? 이런 느낌인데 일단 안쪽에 이렇게 살짝 뾰족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얘가 이제 덕트 아래쪽으로 들어갈 거고요. 이렇게 덕트 안으로 들어가면은 얘를 딱 잡아주세요. 딱 잡아주면은 뒤쪽에 웬 돌기가 하나 나옵니다. 얘를 이 스커트 앞부분을 이렇게 기울여서 딱 하고 고정을 해줄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스탠드 조인트가 고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할 때 이렇게 해줄 수 있다. 꼬리가 처지는 거 빼고 꼬리 처지는 건 이건 참 안타깝네요. 이거는. 그리고 마지막 포즈는 두 번째 오프닝의 마지막 So far away 할 때 나오는 그 장면. 이 포즈를 위해서 에피온의 편손이 무려 3개나 들어가는 거죠. 에피온용 편손이 2종류 들어가는 거고 윙제로의 편손이 하나 더 들어간다. 요걸 위해서 굉장히 요거 보자마자 좀 뽕이 차는 그런 포즈였습니다. 공식 사진에서 이거 보자마자 저거 이랬거든요. 에피온을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실수를 범했습니다. 어떤 실수? 매뉴얼을 안 보는 실수. 요 매뉴얼에 보니까 모비라머에서 꼬리를 아까 서브 스탠드 이걸로 지탱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그래서 실드가 살짝 헐거웠던 거구나. 아무튼 헐거웠던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고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바보쉐.